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 간의 적당한 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절묘한 균형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평생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해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김영애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넘었고 시어머니가 된 지도 10년째입니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집에 오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손자 준호를 돌볼 때도 기꺼이 나섰습니다. 명절 때는 며느리보다 자신이 더 바쁘게 움직였죠. 엄마 덕분에 저희가 편해요. 며느리가 가끔 고마워할 때면 영희 씨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아쉬운 구석도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친딸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진짜 가족 같은 느낌으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도 돼. 엄마도 처음 시어머니 하는 거라.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좋으세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그냥 자신의 기분 탓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급한 일로 나가면서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영희 씨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영희 씨를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늘 그랬듯이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네 집에 방문했어요. 손자 준호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해서요. 수진이는 급히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준호는 할머니가 잘 볼게. 영애 씨는 밝게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서둘러 나갔고 영희 씨는 6살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블록 놀이를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간식도 함께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급히 돌아온 거예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핸드폰을 두고 와서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제야 영애 씨는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수진이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미리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영애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깜빡먹은 거예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집어들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메시지가 온 거였죠. 수진이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야? 영애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 순간 영희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깊이 묻기는 어려웠죠. 수진이는 그 후로도 계속 불안해 보였고 영희 씨는 일찍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 영희 씨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굳어진 표정, 서둘러 핸드폰을 감추던 모습.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 의문은 곧 답을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늘 그랬듯이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네 집에 방문했어요. 손자 준호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해서요. 수진이는 급히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준호는 할머니가 잘 볼게. 영애 씨는 밝게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서둘러 나갔고 영애 씨는 6살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블록 놀이를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간식도 함께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급히 돌아온 거예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핸드폰을 두고 와서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제야 영애 씨는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수진이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미리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영애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깜빡먹은 거예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집어들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메시지가 온 거였죠. 수진이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야? 영애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 순간 영희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깊이 묻기는 어려웠죠. 수진이는 그 후로도 계속 불안해 보였고 영희 씨는 일찍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 영희 씨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굳어진 표정, 서둘러 핸드폰을 감추던 모습.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 의문은 곧 답을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다시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준호가 감기에 걸려서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거였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죽 끓여줄게. 영희 씨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 나가고 민수도 출장으로 집에 없었어요. 집에는 영희 씨와 아픈 손자만 있었죠. 준호에게 죽을 먹이고 약을 먹인 후 영희 씨는 아이를 재우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 협탁 위에서 뭔가 눈에 띄었어요. 작은 노트북이 하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노트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보인 글씨가 영희 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보였거든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자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이 들었죠.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희 씨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어요. 노트에는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4월 15일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또 예고 없이 오셨다. 집 정리할 시간도 없었는데. 스트레스. 4월 20일 마이너스 요리 방식에 대해 또 잔소리. 내 방식이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 4월 25일 마이너스 준호 교육 방침에 간섭하신다. 아이는 내가 키우고 있는데. 영애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노트를 넘겨가며 더 읽어봤습니다. 5월 3일 마이너스 시어머니는 당신이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숨이 막힌다. 5월 10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말하고 싶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몇 달치나 적혀 있었어요. 영애 씨는 노트를 덮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고. 평생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해온 자신이 사실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영애 씨는 서둘러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천갈래로 찢어진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에서 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간섭했나?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다시 며느리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쇠를 맡겨놨던 걸 잊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미리 연락을 했더라고요. 어머님 미안해요. 갑자기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준호도 함께 데려갔어요. 영애 씨는 빈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게 있나 살펴보면서요. 세탁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세탁기 위 선반에 메모지들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집안일 메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 방문 예정일 체크, 시어머니 오시는 날 마이너스 집 청소 필수,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종류, 이런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방문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 민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준호 교육비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 시어머니 방문이 부담스럽다는 것. 가끔 친정엄마가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것. 영애 씨는 메모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내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며느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때까지도 영애 씨는 자신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달랐던 거죠. 영애 씨는 메모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달라져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애 씨는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위한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고급 화장품 세트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걸 골라야지. 하지만 매장에서 선물을 포장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과연 이 선물이 며느리에게 기쁨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물을 들고 며느리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웬 선물이세요? 그냥. 수진이가 요즘 고생 많다고 해서. 수진이는 정중히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희 씨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알고 있었죠.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영희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돌렸는데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친정엄마였어요. 메시지 내용이 살짝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선물 주셨다고.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영애 씨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수진이가 돌아와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잠깐 굳어지는 걸 영희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급한 연락이야? 영애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친정엄마예요. 그 순간 영희 씨는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친정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는 걸요. 오후 내내 영희 씨는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진이는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이제 영희 씨 눈에는 그 뒤에 숨은 진심이 보였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요리할게. 너는 쉬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다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영희 씨는 며느리가 뒤에서 지켜보는 걸 느꼈어요. 혹시 자신의 요리 방식에 문제가 있나 체크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제야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려고 한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걸요. 요리를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지는 않니? 수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그 대답에서 영희 씨는 무언가 빠진 걸 느꼈어요. 부담스럽지 않다는 직접적인 대답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희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영희 씨는 며느리 집 방문을 자제했습니다. 전화도 평소보다 적게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그냥. 너희도 바쁠 텐데 자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 순간 영희 씨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솔직하게. 며칠 후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집이 아닌 중립적인 공간에서 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영희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노트를 봤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미안해.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히. 하지만 변명은 안 할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애 씨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구나.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해? 잘못한 건 나야. 영희 씨는 계속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가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조심하며 지내왔는지도 모르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사실은 말해봐. 이제 다 말하자.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서요. 하지만 점점 제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도 준호 돌볼 때도 어머님 방식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죠. 영애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민수도 평소와 다르고 저도 긴장하고 준호까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나쁘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가족만의 리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해결책을 물어보시다니요. 저도 어머님과 좋은 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말해봐.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에 조언은 해주셔도 직접 나서시지는 않으셔도. 영애 씨는 웃었어요. 씁쓸하면서도 안도되는 웃음이었죠. 그동안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어머님. 아니야, 고마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으면서요. 카페를 나서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리고 나도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앞으로는 더 편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야.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와 수진이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은 없어졌고 만날 때도 서로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영희 씨는 미리 연락을 하고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오신다니까 준호가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예전과 달리 집안 분위기가 훨씬 편안했어요. 수진이도 긴장하지 않았고 영희 씨도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았죠. 점심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김치찌개 끓일 건데 도와주실래요? 그래, 내가 김치 볶아줄게. 이전에는 영희 씨가 주도적으로 요리했다면 이번에는 수진이가 주방을 이끌고 영희 씨가 도움을 주는 형태였어요. 작은 차이 같아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 후 영희 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손님이시니까 편히 계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럼 함께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처럼 한 사람이 모든 걸 떠맡지 않고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서요. 그 과정에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용기 내서 진심을 말해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무서웠어요. 혹시 더 사이가 나빠질까봐. 영희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수진아, 진짜 좋은 관계는 솔직할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 예전에는 우리 둘 다 착한 척하느라 힘들었잖아. 맞아요. 저도 항상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무리했던 것 같아요.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고. 두 사람은 웃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편안한 웃음이었죠. 저녁이 되어 영희 씨가 집에 가려고 할 때 준호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올까? 미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토요일 좋아요. 그날은 민수도 집에 있을 거예요. 영희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또 선을 넘는다 싶으면 언제든 말해. 나도 모르게 예전 습관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어머님도 제가 서운하게 하면 말씀해 주세요. 집에 가는 길 영희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예전보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훨씬 진솔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어요.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진짜 가족으로요. 며칠 후 영희 씨는 오랜 친구 정수기를 만났습니다. 요즘 며느리하고는 어때? 정수기가 물어봤어요. 훨씬 좋아졌어. 예전보다 덜 만나지만 만날 때는 더 편해. 그게 무슨 소리야? 영희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정수기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을 써놓다니. 처음에는 나도 상처받았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수진이 입장에서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정수가 우리도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 뒷담화 안 했어? 친정엄마한테, 친구들한테. 정수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서로 솔직해졌다는 거야. 그게 더 건강한 관계 아닐까? 너 정말 달라졌다.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걸까? 영희 씨는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TV를 보던 영희 씨에게 수진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할머니 그림 그렸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영애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준호가 기대된다. 너도 좋은 꿈 꿔라. 그리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가족 사이에 적당한 거리라는 게 정말 있구나.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정이 식어버리죠.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관계.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며칠 후 영희 씨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옆 가게 아주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부야. 매일 안부 전화하고 주말마다 와서 청소해주고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렇게 자주 와서 청소해주면 며느리도 힘들고 아주머니도 불편하실 텐데.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완벽한 고부 관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영애 씨는 이제 겉모습보다는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 생일이었어요. 영애 씨는 예전처럼 비싼 선물을 준비하는 대신 손자 준호와 함께 작은 케이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좋아할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정성으로 만든 거잖아. 수진이는 케이크를 받고 진짜로 기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제일 특별한 선물 같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수진이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분위기도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소원은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영애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서 자신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서운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건 억지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영희 씨는 생각했어요. 경계라는 게 벽이 아니라 온도구나.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버리죠. 하지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 오래도록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요. 가족 사이의 경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당한 온도의 경계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영애 씨와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담을 지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눌 용기만 있다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